안녕하세요. 탐험가 최중렬입니다. 탐험하면 생소하시죠? 예,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라 사람들 그 생각에는 탐험? 이러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저는 1987년도에 동계 에베레스트를 갔다 오고요. 그리고 1991년도에는 한국인 최초로 북극점에 우리 태극기를 한번 이렇게 탁 꽂아보기도 했고요. 너무너무 여기는 영하 60도가 있어서 너무 추워서 더운 데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1995년, 96년에는 사하라 사막을 그 8,600km를 걷는데 208일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로 했었어요. 여기는 반대로 영상 60도씩 올라갑니다. 완전히 진짜 그 사우나 좋아하고 그냥 찜질방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가면 아주 기절할 정도입니다. 예, 여기가 끝나면서 이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 지구가 결국 사막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2000년도에는 그 자전거를 타고 우리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는 실크로드를 와봤어요. 상당히 다양한 나라들을 오면서 다양한 문화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에는 대한민국 해양 대탐험 해가지고선 그 인천 앞바다를 출발해서 서해, 남해, 동해, 독도까지 무동력으로 노를 저어서 이렇게 한번 갔다 와 봤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극한 환경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서 EBS에서 제가 그 가장 추운 곳에 가서 한번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혹시 이러한 그 추운 곳에 조난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방송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선택해서 가는 그 탐험의 세계를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참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선 이제 제가 간 곳에 대한 사진을 찍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으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뭐 우리가 미국이나 특히 유럽 같은 그런 그 탐험의 역사에 보면은 이런 어떤 탐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류가 발전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미래 비전의 그러한 나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탐험의 세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함께 이 탐험의 이야기를 그냥 진솔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천제일고등학교 2학년 이민주라고 합니다. 제천제일고등학교 2학년 현정민입니다. 탐험이 뭘까? 과연 탐험을 통해서도 이게 직업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학생들이 이제 고민하는 나의 삶이 있잖아. 살아가는 자체가 탐험이지 뭐. 탐험이 별거겠어. 그지? 이죠. 그래. 그거 아주 심오한 철학이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 하루하루가 탐험이야. 근데 우리는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고 오고 내일도 떠오르고 왔단 말이야. 오늘의 태양의 의미는 내일의 태양의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사실 다른 거고, 시간대가 다르잖아. 그지? 맞아요. 그 내일이라는 건 미래인 거고. 근데 우리는 하루의 미래는 미래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잖아. 그거를 통해서 내가 좀, 뭐라 그럴까? 좀, 나한테는 시간이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의 꿈을 더 빨리 조기에 실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추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내가 가져봐. 우리가 언제나 조금씩이라도 사소하게라도 나름의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는데 그 과정들이 인생에 있어서는 탐험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밌고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어쨌거나 58년생이니까 58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그림을 조금씩 이제 스케치를 하는 거를 연습하고 있어요. 사막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신기루와 친구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영화에 보면은 물을 이러는데 막 이렇게 사막에서 쓰러져 있는데 저쪽에서 막 물이 그지 그냥 호수가 막 이러는데 막 안간힘을 탁 해가지고 막 입술 다 부르트잖아. 막 껍데기 다 벗겨지고 갔는데 뭐가 있어? 모래만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막은 거의 그 바다와 같이 수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빛에 의한 그 자외선의 반사에 의해 가지고 그 우리 착시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래 보면은 진짜 나도 막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오 저기 물이 있구나 이러고 가면 갈수록 멀어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모래 이렇게 사고보다 내가 더 높은 데 딱 올라가 있으면 그 현상이 싹 없어지는 거지. 걸어보고 싶어요, 그냥. 걸어보고 네. 싶어. 이 걷다 보면 처음에는 생각이 많더라. 음. 나도 그랬었어. 뭐 이 탐험이 끝나면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해. 근데 실제 오랫동안 걷고 오랫동안 가면 단순해져.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이 사회의 복잡한 생각들을 끌고 가서 사막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150일이 지나면서 내가 생각하는 건 아주 단순한 오늘의 사막은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 사막의 색깔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단순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우리가 흔히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초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막을 보는 느낌으로 매일같이 사막을 맞이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상당히 많았지만 재미있었어. 이런 사막에 생명체는 살 수 있을까? 뭐 이러는데 뭐 저녁에 깜깜해지면 뭔가 막 사각사각 그래요. 보면은 전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뭐 거기에 이렇게 벌러지들이 막 움직이고 사막의 여우 못 봤지? 키가 이렇게 크고 너무 해학적으로 생겼어. 응? 그런 어떤 저녁에 사막의 여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밤하늘의 별이 눈으로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올 것 같은. 야, 조민이 나중에 이제 좋아하는 그 여친이 생기면 내가 별 따다 주고 싶을 때에는 사막을 데리고 가면 돼. 가위로 그냥 쭉 하면 별이 그냥 탁 떨어져서 그냥 쫙. 그럴 정도의 사막은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아주 모래시계를 살았다고 이렇게 한마디를 압축해서 표현을 하고요. 나는 원래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이라는 곳을 이사가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이제 뭐 강원도에 산은 높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다가 저녁이면은 그 내가 알지도 못하는 서산 산마루로 그냥 이렇게 태양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내가 이제 그때 뭐 6, 7살 정도 됐었을 때니까 7살 때 정도 됐었을 때 저 산에 올라가면 나와 같이 태양도 잠자는 집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태양이 넘어가는 그 산을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그 태양이 잠자는 집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잘 살다가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져서 요즘 얘기하면 부도가 났잖아. 우리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원망하잖아. 그죠? 왜 우리 부모님은 저랬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에게는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특별함을 이렇게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까? 그걸 주신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어린 나이에 부산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좋은 집에서만 계속 살았으면 난 어떻게 생각했을까? 과연 이렇게 탐험가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저녁에 서산 산마루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나에게는 태양이 잠자는 집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는 그런 작지만 그런 꿈들이 계속 연이어져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이 절대 잠자는 집은 없어라는 것을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알고 있지만 내 마음 한켠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나는 태양이 잠자는 집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게 내 마지막의 여행일런지도 몰라요. 그런 어떤 나한테 소중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자연과 아주 친숙한 그런 어떤 것들을 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런 탐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다 환경이 바뀔 수는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나는 이제 뭐 우리 집 환경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이제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근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면 나는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돈을 벌기 위한 의사가 아니라 슈바이처처럼 네. 그런 전기를 읽어보면 그렇잖아.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말라리아 모기가 있고 황열병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런 곳에 가가지고선 평생 자기의 일생을 바치겠냐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그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고 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그거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나는 남들이 가보지 못한 저 바다의 끝자락, 이 지구의 끝자락. 어쩌면 그게 탐험의 세계였을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지금의 탐험의 세계를 가고 있는 거가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정말 힘들잖아? 그러면은 내가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그리고 나는 두 번 다시 이런 탐험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막 이렇게 그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결론을 내려.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이걸 마무리하고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견디는 거거든. 내가 탐험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그 살아가는 이 삶에서는 누구나 다 순탄하진 않잖아, 그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뭐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누구에게나 다 힘든 시간들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막 걱정되는 게 많더라. 툭 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뭐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살 그 노인 그 저걸로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가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왜 그럴까? 내가 탐험해서 느낀 건데 정말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만 본다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탐험지를 나가겠노라고 수없이 약속을 했어. 사하라 사막대였어.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이 특별한 것도 아니지만 특별한 걸 발견했어.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만 참으면 이 지도가 그렇잖아. 내가 뭐 걸어서 미니멈 40km, 맥시멈 60km를 걸어가는 거야. 하루에 16시간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단 하루만 참아보자. 내 인생의 슬로건은 지금 그거야. 하루만 참아보자. 하루만 참으니까 어느 순간에 40km를 가 있고 내 목표에 했던 홍해바다가 점점점 가까워졌어. 208일의 끝은 또 내가 지금까지 해양 대탐험이든 모든 그 탐험의 그 끝이 사실은 하루를 참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 집에 오고 싶고 어떨 때는 추운 데 가면 막 집에 그냥 그 아루묵게 그냥 뜨겁게 해가지고 그냥 등을 지지고 싶고 이렇지만 그 하루하루를 참으면 내가 원하는 그 목표의 섬에 도착할 수 있다. 우리는 다 방대한 꿈을 큰 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있잖아. 그런데 어느 날 노져서 가다 보니까 파도가 너무 세. 배가 뒤집히면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파도 안 치는 대로 돌아오는 거잖아. 뺏겨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다 말고 자꾸 이렇게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아낸다고 하면 그 하루만 참고 그 하루에 새로운 마음 갖고 도전한다고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나에게도 처음에 스폰서란 없어. 뭐 최종렬이가 뭔데 내가 왜 쟤한테 스폰서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저기에 뭔 사원을 걸어 거기에다가 무슨 뭐 저거를 할 거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에베레스트를 갔다 오고 북극점에 한국 최초로 태극기를 꼽고 뭐 탐험가 최종렬이라는 사람이 제천에 살아 뭐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 왜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잡지에 나오고 이제 그때서부터 내가 원했던 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지. 근데 계획서를 그냥 세우면 안 돼. 특별한 계획서를 세워야 돼. 특별한 계획서라는 건 뭐겠어? 남이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서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기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그 문도 계속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어. 꿈이라는 문은 그런 거야. 희망이라는 문도 그렇고 이게 내가 원해서 내가 두들렸을 때 열려지는 거지 남이 열어준다고 해서 거기에 그 정민이 희망이 있는 거 아니잖아. 그 민주의 희망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게 똑같아. 첫째, 학생들이 생각하는 탐험가는 어떤 걸 제일 먼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체력이 없으면 과연 이게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탐험가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게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남들이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여러분들 그냥 꿈만 꾸던 오로라를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구의 꼭대기에 북극점이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지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물론 엄청난 부를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모두에게 꿈을 줄 수 있는 탐험가가 된다라는 것은 아주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탐험의 세계에 대한 아주 수많은 책들을 그냥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뭐 똑같잖아. 그림도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하란다고 해서 그림이 되는 거 아니잖아. 본인이 고민하고 공부해야 되고 피카소는 어떠한 거를 했을까 뭐 고흐는 어떠한 색채감을 좋아했을까 뭐 이런 거 연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배우도 마찬가지잖아. 네. 어머 뭐 내가 무슨 뭐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뭐 유명해졌대.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자서전이 있으면 자서전도 보고 수많은 것들을 봤었을 때 그랬을 때 좀 더 한층 남들은 막 헤매고 있을 때 나는 그래도 여기에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탐험도 똑같아. 뭐 그러더라. 진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최종렬 대장은 어떤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체력이 좋을까 막 이렇게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고기를 잘 안 먹어요. 이제 먹기는 먹는데 많이 안 먹어. 고추장에다가 그냥 밥만 해가지고 비벼서 먹어도 있잖아. 나는 에베레스트를 갈 수 있고 북극을 갈 수 있고 사하라를 갈 수 있었어. 진짜로.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요렇게 되기까지는 뭐냐. 훈련이 필요해. 고기를 많이 먹었던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이제 뭐 자전거 타고 실크로드 오는데 대장님 고기 야, 이 사막 한복판에 무슨 놈, 네가 가서 그럼 여기가 토끼가 있니? 여기가 노루가 있니? 여기에 뭐 산돼지가 있니?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떡할 거야? 가야지.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밥 요만큼만 먹어도 이게 전체적으로 에너지로 가는. 근데 이게 훈련을 통하면 밥을 적게 먹어도 이게 나의 모든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다 갈 수 있는 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야. 이거는 거의 한 40년의 그 탐험하면서의 노하우야. 그래서 뭐 많이 먹는다고 힘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적게 먹더라도, 그런 어떤 우리가 늘 뭐 먹어왔던 밥 이런 것들이 그 탄수화물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주 잘 맞아요. 이제 사막에서는 이제 물을 이제 공급을 받아. 그리고 이제 가다가 보면은 이제 이제 원주민들이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 사막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 우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물이 없었을 때 마지막 생존해야 될 저거는 이제 비닐 같은 거를 큰 걸 가져와서 이제 사막은 뭐 깊이 파는 거는 금방 팔 수 있어. 다 모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비닐을 쫙 펴놓고선 이제 웅덩이처럼 이렇게 파놓고 비닐을 쫙 펴놓고 위에다가 비닐을 다 묻어. 그 묻기 전에 이제 코펠 같은 거를 이렇게 제일 밑에다가 제일 중앙에다 놓고 이제 비닐을 묻으면서 좀 무게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제 아침 저녁에 일교차에 의해서 기화 현상에 의해서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생존하는 물은 그런 물을 쓰는 거고, 사막도 물이 흘러가는 지역들이 좀 있어. 그리고 이제 우물이 많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우물 가보면은 진짜 우물이 지저분해. 완전히 막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뭐 지하 20m, 30m에서 올라오면 물이 시원할 것 같아? 생각해. 시원할 것 같지? 네. 근데 먹어보면 물이 미지그리해. 그냥 미직지그리하다고 할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구워서 먹는 거, 불 비우는 거가 보통 한 1분 50초? 2분이면 불을 만들어. 야, 그러니까 첫째,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도구.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하고, 여기에서 이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돼. 세 개면은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죠. 이 마지막 하나는, 흔히 이제 요즘 뭐 GPS 이러면 잘 알잖아.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거, 그지? 그게 다 GPS가 들어있거든. 그래서 내가 있는 현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으면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 네팔에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이 공부하겠다고 있잖아. 아침에 별 보고 학교를 가기 시작해. 보통 뭐 거리로는 한 10km. 그러면 2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겠지, 그지? 나는 그래서 이제 막 어떤 학생들이 뭐 이렇게 좀 불평불만 많은 학생들 데리고 난 그런데 좀 보여주고 싶어. 정말 공부가 왜 필요한가? 배우겠다고 그 새벽별 보고 학교를 가고 그리고 끝나서 또 오고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정말 그게 인상 깊더라고. 야, 저렇게 왜 공부할까? 근데 그 학생에게 물어보면은 꿈과 희망이 있어. 내 꿈이 있다고 하면 작지만 그냥 오지에다가 그 도서관을 한 10개구, 20개구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왜냐면 책만큼 훌륭한 스승도 없어. 물론 이제 스승님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는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표류할 때는 스승님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은 분명히 알려준단 말이에요. 나는 이 책이 제2의 멘토라고 생각해. 수많은 꿈을 키울 수 있고 수많은 그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책 속에 들어있거든. 그렇지 않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오지의 학교보다는 그런 어떤 책을 통해서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 그 탐험이 이제 내 인생에서 탐험의 세계의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이 첫 단추를 끼기 위해서 나침반을 가리키는 자북점을 87년도에 갔다 오고 1990년대에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91년도에 성공을 하잖아. 그래서 영하 60도 살인적인 추위가 있는 곳에 내가 이제 2번 다시 이 추운 곳은 가지 않겠노라고. 왜냐면은 나는 원래 국수 같은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하도 못 살아가지고선 수제비, 칼국수, 쑥 버물려서 주고 막 이런 것을 넘어가지고 밀가루 냄새라고 하는 냄새가 특유의 냄새를 맡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북극을 갔다 오면서 칼국수를 우리 어머님이 막 끓여주는 칼국수, 뜨거운 칼국수. 영하 60도가 되는 그 추위에서 뜨거운 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지? 그래가지고 내가 북극점 갔다 와서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칼국수를 먹게 돼. 또 엄마, 나 칼국수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뜨아해가지고 얘가 왜 이러는 거야? 어디 아픈 거야? 뭐 이렇게. 그런데 정말 이제 칼국수를 먹는 데 있잖아. 그 눈에 눈꼬리에 눈물이 촉촉하게 졌더라. 야, 이거 얼마나 먹고 싶었던 거야 이러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뇌 안에 각인되어 있던 것도 더 극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갈매기의 꿈 봤지? 조나단 리차드 버크슨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갈매기가 그러잖아. 창공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할까.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책을 제일 먼저 접했어.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 거기에 오면은 첫째 이제 우리가 야생에서 홀로 살아남기. 불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내가 그러잖아. 물 만들어야 되고 불 피워야 되고. 그리고 나서 뭐 음식을 해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는 오면은 우리가 그 생수병 작은 거 하나 가지고서도 물이 지저분한 거를 깨끗하게 정수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같이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이어스틱이나 이런 것들로 불을 피우는 거야. 근데 이제 막 아무거나 막 갖다 놓고 막 말랐다고 해서 불이 붙질 않아. 그 요즘은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뭐 그 민들레미 그 이렇게 꽃이 피잖아, 그지? 그 홀씨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엄청 기름기가 많은 거야. 그 이렇게 날아다니면 허옇게 이렇게 솜처럼 이렇게 돼 있지? 그 내중에 네 마리 만나고 나이트 한번 살짝 그려대봐. 불이 확 붙지. 탐험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집에 못 돌아갈 거야 이러는 생각이 탁 들었을 때도 상당히 많았었거든. 어느 탐험에서는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볼 수 있을까?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확인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뭐 집에 못 온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탐험이 탁 끝났을 때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나는 이제 그 딸만 둘이야. 우리의 두 딸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와이프를 볼 수 있구나. 내 부모님을 볼 수 있구나. 내 동생을 볼 수 있구나. 내 친구들과 내 선배들과 내 후배들을 볼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 나는 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우리가 꼭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생각해? 아니요. 아니잖아, 그지?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는 아니지만 꿈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 꿈꾸고 그리고 희망 지도를 그리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 꿈꾸고 희망을 가져보자. 설령 이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자. 그러고 나서 안 돼도 후회 없잖아.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내가 도전했으면 내가 이만큼 왔을 거라고 이렇게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좀 종종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탐험을 하면서 그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나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에베레스트를 떠날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환경이 좋지 않았어. 나오는데 보통 보름 걸려요. 그러면 이미 관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들어가 있잖아. 현실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처음에 에베레스트를 떠나면서 뭐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 다짐했냐면 이거는 짧은 이별이 돼야지 영원한 이별이 되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겠어. 그거 뭐겠어? 우리 그 정 PD님이 이렇게 탁 이렇게 질문하는 거 이게 너무 이거 심도 있는 질문이지만 나만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오늘도 내가 보고 싶고 내일도 내가 보고 싶은 게 탐험지예요. 첫째 이제 제일 미안하죠. 내 가족에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탐험가가 되면서 선생님들이나 주변에 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두 딸들한테 너 훌륭한 아빠를 둬서 좋겠구나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속으로 그러겠지. 뭐야 당신이 딸이 돼봐봐. 나는 정말 아빠하고 놀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 이전서부터 나는 탐험을 떠났잖아요. 막 얘들이 막 울고 막 가지마 막 이럴 때에도 그걸 뿌리치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비정한 아빠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내 개인적인 표현은 어떻게 이게 아빠냐고.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큰 딸아이가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딸아이가 중학교 때 저한테 이제 두 번 다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제가 우리 딸들한테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 안중근 의사가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독립투사들이 꼭 안중근 의사만 있냐? 이름 없이 정말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떠나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냐. 그런 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위대하고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곳처럼 아빠가 하는 일이 술 먹고 어디에 뭐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도전하는 거다. 이거는 너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될 이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나는 이런 용기와 꿈을 주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니? 이랬더니 뭐 그 당시는 그렇겠죠. 부모가 얘기했으니까. 또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전하게 잘 갔다 오세요라는 답을 이제 듣고 두 번 다시 그런 이야기는 없었죠. 근데 우리 이제 큰 아이들이나 작은 아이들도 지금 이제 얘기해 보면 가장 감수성 예민할 때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거의 저는 탐험을 떠나면 뭐 짧게로는 그냥 뭐 한 3개월이고 기본이 5, 6개월씩 되니까 사실 뭐 때 아닌 생이별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제 아내에게 상당히 아니라 엄청 그 죄인이고요. 미련한 사람이고요. 우리 딸들에게는 살가운 아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정을 듬뿍 담아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늘 마음 한켠에는 미안하죠. 진짜로. 저는 미안하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 그 두 딸아이들에게는 진짜 미안하죠. 탐험에 관련된 거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자 하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희망이 보이지? 그래. 희망의 섬에 저는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열심히 여기에는 꼭 열심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열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실함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그 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큰 꿈을 꾸고 엄청난 뭐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했던 삶에 한 발 들여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이 자체가 저는 탐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